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대망의 이제 100강으로 가죠. 이제 물론 앞에 우리 뭐 그 기출문제 풀이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뭐 더 많지만요. 그렇지 않은 어떤 이론의 어떤 내용은요. 거의 100강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96강 이제 설계하고 어떤 시공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 계획은 앞에 쭉 했었고요. 그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감리나 그다음에 뭐 심의하지 않는 어떤 공사들 뭐 솔직히 그 크게 관하고 뭐 심의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어떤 설계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공사의 어떤 내용은요, 굉장히 심의받고 어떤 큰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공사가 있는데, 우리는 기술사의 어떤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의 관여를 받는 어떤 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 계획을 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조금 어떤 궁금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섭지 우리 저때 하천공사 하면서 그죠? 하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잠깐 여기 옆에 잠깐만 쓸게요. 섭지라든지 뭐 늪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택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호수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뭐 하구역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단어로,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은 뭐 섭지고, 어느 부분은 넙이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넙 이러면은, 물은 잘 안 보이는데, 뭐 푹푹 빠지는 어떤 느낌이 있고요. 섭지 같으면 물이 어떤 기본적으로 차 있는 뭐 있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 어떤 곳은 섭지 같은데 넙지라고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호수는 물이 잔잔하게 있는 곳이 호수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용안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제 어떤 물의 기준으로 나눈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지금 환경법이나 이런 곳에도 용어 정의를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다양한 어떤 용어를 사실은 쓰는 것은 각 분야마다 실제로 이게 통일성은 없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구분하는 자체가 실제 어떤 그쪽에서 보는 어떤 구분과 우리가 보는 어떤 구분, 그러니까 비정문 어떤 입장에서 보는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는 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는 굉장히 정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대략적인 입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지 않겠나.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섭지하고 넙 뭐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우리가 수억 년 어떤 지구가 탄생을 해서 수억 년의 어떤 역사 과정을 걸치면서 변화하죠. 그죠? 변화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영양화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은 하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쪽에서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뭐 호수였다가 우리가 바람의 이동에 의해서 그리고 또 안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무시를 하죠. 우리는 굳이 그까지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바람의 이동에 의해서 그리고 잔잔한 곳,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계절 따라 뭐 이래서 이렇게 태중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점점 호수가 넙으로 변하는 경우, 어쨌든 섭지로 변하는 경우,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발생의 과정이 있어서 이제 단지 구분하던 방법이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구분이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뭐 선생님 어떤 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하고 이건 좀 다른데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아직 뭐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만은 혹시나 강의 듣는 도중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자료 저는 하천이나 이런 쪽에 어떤 자료를 받고 지구 측면에서 본 자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떤 객관적으로 구분을 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환경부하고 사실 자료가 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용어가 정의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정의 어떤 계획도 보면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조경은 그렇게 섬세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정말 생명을 다루는 것, 물론 나무 생명은 다루지만 사람의 생명은 아니고 거기다가 공사 기간이 그래 길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섬세하지 않는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도 우리가 공정표의 관계도 나오지만 공정계획 중에 폴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PM이죠. CPM이라는 어떤 내용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폴터와 CPM 이거 다 공정계획표 중에 하나죠. 자, 공정계획표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축공사에는 지금 건축공사에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건축공사에 쓰는 어떤 공정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어떤 공정계획표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폴터라든지 조경에서도 쓰기는 씁니다. 실제 사용은 하는데 우리가 폴터라든지 CPM 이렇게 이것만 전문적으로 어떤 책들 보면요.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책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건축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또 그 대기업에서는 공정표만 짜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정확한가요? 라고 했더니만은 웃으면서 그게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저것도 기계의 어떠한 요소만 넣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엉터리로 적으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만 사실은 알면 되지 않겠나. 된다가 아니고 되지 않겠나. 너무 그런 곳에 우리가 뭐 이벤트가 어떻고 뭐 엘로가 어떻고 뭐 이런 단어로 우리가 막 이렇게 심취해서 그 분야에 뭐 전공하시면 또 모를까? 전공하시는 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말 그대로 우리는 기술자 공부에 맞춰져 있어 맞춘 상태에서 딱 그것만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의 논술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용을 할 뿐이지 실제 이런 문제는 그 용어로 나오죠. 이게 뭔데 어디다 사용하는데 이것의 어떤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데 이런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그거 하는 것처럼 논문 쓰는 것처럼 자료를 보고 쓰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그 책을 폴터라든지 공정계획표 책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좀 해줄까 싶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몇 권을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좀 소프트한 면이라서 그렇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는 되죠. 그죠?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사 계획을 하는데요. 자, 공정계획과 지금 공정계획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냐면 시공 현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공정계획을 먼저 하게 되죠. 공정계획을 이제 뭐 때문에 하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실제 이제 이것을 너무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론 지금 하시는 분이 시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뭐 시공 요즘은 우리 여자분도 시공 현장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공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쉽습니다. 우리가 공정계획표를 뭐 때문에 짜지? 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장 뭐 때문에 하죠? 값싸고 가장 효과 있게요.
근데 문제는요, 너무 값싼 것만 우리가 이런 데만 치중을 해서 그렇지.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효율성 있게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5M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뭐이 environment 뭐 이래 가지고 요즘은 환경 관리, 안전 관리까지 다 들어갑니다만 환경 관리와 안전 관리 같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장 공정의 어떤 5가지의 관리 계획으로 사실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값싸고라는 개념이 코스트를 비용을 낮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공기를 빨리 땡긴다. 자, 공기를 빨리 땡기려고 보니까 우리가 최신 기계를 이용을 한다든지 최신 기술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머티리얼이죠. 그래서 공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공정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시간이죠, 타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신 기술, 코스트라고 하면서 그런 인력 관리, 그죠? 인력 관리, 자원 관리, 그다음에 이 정말 사람 관리, 자원 관리가 인력 관리, 자원 관리, 그죠? 맨과 머티리얼, 그다음에 비용 관리, 타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비용.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이 실제로 다 잘 하기 위해서 공정표를 짜는 거죠. 자, 공정표에는 물론 우리가 펄트, CPM,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사선식 그래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다음에 S 곡선 그래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도록 실제로 우리가 기승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S곡선 그래프를 할 때도 있고 사선식 그래프도 할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정의 어떤 계획표는요 펄트와 CPM 그리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조경공사는 막대 그래프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공사 자체가 좀 단순했죠. 식재와 시설물을 이렇게 나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식재도 우리가 시설 종류마다 구분을 시켜줬고 시설물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보니까 그리고 우선은 간섭 공정 때문이죠. 간섭 공정 때문에 다양해진 데다가 또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막대 그래프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간접 공정표하고 어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섭 공정까지도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로서 제일 큰 네트워크 공정표죠. 그죠? 간섭 공정표까지 표시를 해주는 네트워크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 안에 펄트와 우리가 CPM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펄트와 CPM은 원래가 잠수함 항공기 정말에서 실내 공정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자율도 줄이고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제로 제조업이죠. 그죠? 제조업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단점이 어쨌든 실외 정말에서 환경 변화가 많은 곳에 이루어지는 어떤 건설 현장은 굉장히 힘들죠. 말 그대로 비 오고 이러면 못하죠. 그죠? 자, 그러면 실내 공사하면 되죠. 끝날 무렵에 하면 되죠. 하지만 실외라 하더라도 100% 실외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딱히 딱 들어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값싸고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어떤 공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저는 지금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의 단점이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압니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기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공정의 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한 게 공정의 흐름, 정말해서 그냥 전체 공정의 흐름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어떠한 간섭 공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공정을 보여줬을 때 이 공정 다음에 이 공정, 이 공정으로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간섭 공정뿐만이 아니라 각 공정의 연결성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나.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실제 그렇거든요.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적용만 할 때 적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토목 시작할 때부터 적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비상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체 공정을 항상 가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또 공정표를 먼저 봅니다. 벽에 붙여져 있는 공정. 공정이 지금 탁 왔는데 매일 우리 또 상주하진 않으니까 탁 왔는데 제일 먼저 한번 공정표를 먼저 보자고 하죠. 그래서 서로가 공정이 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 공정은 이렇게 와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안 해도 현장을 안 보고 지금 현장 상황만 사진 찍어서 보더라도 공정표하고의 관계만 봐도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공기가 얼마만큼 지연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그래서 공기의 어떠한 서로의 예측, 흐름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공정계획의 공정 의미의 목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써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봤을 때 근데 사실 지금 말하는 것도 뭐 크게 큰 맥락이 여기에 있는 것과 이론적인 맥락과 틀리진 않죠. 그죠? 실제로 이제 진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하고 종류는 해서 우리가 예정 공정표가 있고 실행 공정표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바꾸죠 또. 그래서 이제 실행 공정표가 있고요. 그 다음 예정 공정표 안에 도표식, 현정식, 사선식 있고 근데 각 공정표,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는 이렇게 CPM과 폴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표식, 뭐 행선식, 사선식 이런 것은 각각 어떤 공사의 어떤 특징에 맞도록 사실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적용공사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행선식이나 도표식을 사용을 했는데 폴트와 CPM으로 간섭 공정 관계에 서로 연관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 공정표의 우리가 의미, 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여기까지 저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폴트와 CPM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어떤 게 핵심 이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그라미 안에 뭐 들어가고 화살표 안에 공기가 들어가느냐, 공정이 들어가느냐, 공기가 들어가느냐 이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지금 또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뭐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뭐 이걸 또 확실히 뭐 많이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정표 차이점 하면서 뭐 이벤트 그 다음에 그 아까처럼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화살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요 동그라미죠. 그래서 그 안에 공정과 그 다음에 날짜, 소요 날짜 그 다음에 간섭하고의 관계 이런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목적이 다르죠. 그죠? 펄트는 공기 단축에 있고 그 다음에 CPM은 공사비 절감에 있죠. 그래서 이것의 차이라고 이제 큰 목적은 진짜 그래요. 공사비 절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 절감일 때 CPM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 단축일 때는 펄트를 쓴다는 거. 그것의 차이점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공정표를 보면 저거는 공기 단축을 위한 어떤 공정표구나. 저거는 어떤 그 공사비 절감을 위한 거구나. 라는 것에
느낌 오고 어떤 방법인가 정도만 여러분 차이점이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자하고 공사였던 관계성을 쭉 연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